진짜로 똑똑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좋은 대학? 높은 연봉? 근데 심리학에서 말하는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새로운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얼마나 의심할 수 있냐예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죠? 가장 무서운 건요, 나는 이미 충분히 똑똑하다 라고 인지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되게 많은 놀라움을 얻으실 겁니다. 먼저 말씀드릴게요. 똑똑하다라고 믿는 순간 우리의 성장은 멈춘다라는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5가지의 신호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본인이 한 가지라도 충족을 한다라고 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도 한 두 가지, 3가지 정도는 이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요, 내가 맞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겁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의 결론을 의심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일수록 내가 말한 거를 굳이 그대로 다 믿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인지적 유연성이 낮은 사람들이 가장 크게 범하는 실수라고 합니다. 아는 게 부족할수록 이 세상이 단순해 보이고 이 명확해 보이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스스로에게 난 내가 틀렸을지도 몰라 라는 질문을 한 번도 안 해보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업데이트의 거부. 그러니까 즉 새로운 거를 학습하는 거를 못해요. 내가 다 맞아, 이런 사람들이 있죠. 본인이 아는 거에서 생각을 업데이트하고 혹은 주변 사람들이 아니야 라고 그런 말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내가 한번 내린 결론에는 쉽게 의견을 바꾸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똑똑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윈도우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소프트 계속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런 OS 업데이트라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의 뇌를 수시로 업데이트를 한다는 말이에요. 사실 이거는 다른 말로 뭐 건조나 뭐 아집, 내가 걸어온 길로 난 성공을 했어, 이미 성공을 맛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계속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이거를 가장 큰 기업이나 혹은 어떤 집단의 오너가 이러한 행동을 느꼈을 때에는 가장 큰 경영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이 복잡한 문제를 아주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겁니다. 세상은 아주 심플해, 근데 이건 무조건 이거야,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말 자주 하시나요? 세상은 흑백이 아니라 회색지대, 그러니까 즉 뉘앙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한 단어로 요약해버리는 거는 이 뇌가 깊이 있는 사고를 포기했다는 뜻이고, 진짜 실력은 그 복잡한 속에서 맥락을 읽어내는 힘에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4번째는요, 이 사람들은 궁금한 게 없어요. 질문을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은 지능의 가장 강력한 지표 중에 하나인데 왜? 어떻게? 라는 이런 질문을 멈추는 순간 우리 뇌는 늙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미 다 한다고 하는 순간 배우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요, 바로 환경이 문제야 하는 이런 남탓 메커니즘이라는 거예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의심한다고요. 똑같아요.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자기의 행동을 계속해서 분석합니다. 내가 왜 실패했지? 내 시스템에서 어떤 결함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처럼 계속 본인 스스로 안에 들여다본다는 얘기인 거예요. 안을 보지 않으면 절대 개선할 수 없습니다. 남 탓이라는 거는 뇌를 가장 잘 멈추기 위한 아주 큰 브레이크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앞서 5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몇 개 있습니다. 결국 제가 오늘 5가지 뱉은 말 중에 가장 큰 한 가지 단어로 요약해 보자면요, 겸손인 것 같아요.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옛말이 있잖아요. 근데 나조차도, 스스로조차도 내가 한번 배운 걸로 재단해버리기 시작하면요, 쉽게 그 잣대가 움직이질 않더라고요. 내가 이 의심을, 내가 이 내린 결론을 번복하는 경우는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확실하게 이 답이 오답이라는 걸 인지가 되는 순간. 근데 그게 되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아는 게 많아져야겠죠. 주변 사람들이 아무리 맞다라 라고 해도 그 답을 내가 아니야 라고 판단하는 순간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능의 핵심은 본인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힘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한마디로 인생에 대한 운영체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 현대인들은 본인 스스로 객관적으로 보는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해부할 수 있는 그러한 노션이나 시트나 이러한 여러가지 장부들을 펼쳐놓고 본인들을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라이프 해킹, 데일리 해킹 시트를 만든 것도 똑같습니다. 제 뇌가 착각하지 않도록 그냥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오늘 할 일들을. 간단하게 기능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로드맵 기능이에요. 언젠간 부자가 되겠다가 아니라 나는 이번 달에 1,000만 원을 벌 거야. 뭐 어떻게 벌 건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직장으로 1,000만 원 벌 거야? 그러면 넌 그 직장 다녔을 때 1,000만 원을 달성하려면 적어도 30년 이상 다녀야 될 텐데, 적어도, 심지어 계속 승진을 한다는 조건 하에. 근데 만약에 1,000만 원이라는 걸 목표를 박아놓잖아요. 그때부터는 내가 할 수 있는 경로가 달라집니다. 당장 뭐 사업을 해야겠다, 뭘 팔아봐야겠다, 오프라인으로 팔래, 온라인으로 팔래, 온라인으로 해볼래, 그럼 온라인으로 뭘 팔 건데, 이게 계속 쪼개는 거죠.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목표를 가장 작게 쪼개서 내가 지금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최소 실행 단위로 쪼갠다라는 거. 두 번째입니다. 바로 금융의 관제탑이죠. 저도 지금도 돈이 얼마큼 들어오고 있는지 얼마큼 나가는지를 몰라요. 이렇게 사다 보면 가난해지겠죠. 그래서 제가 만들었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걸 환경 탓에서 돌리시는 분들이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만나는 그러한 인사이트들, 어떠한 링크를 보면 사람들이 카톡 나한테 보내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봤던 거를 아카이브 장소에다가 넣어놓고 이걸 내가 어떻게 활용할지 대해서 꺼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시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뭐 더 자세히는 기능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그냥 아래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은 제가 제 영상에도 다뤄놨습니다. 그 시트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5가지의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내용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 댓글에다가 편안하게 여러분 생각 남겨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